질책받는 일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그 부분만 말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능력 자체를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내는 사장은 말투가 다르다.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시라면 더욱 흥미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사장이나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은 읽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공하는 사장의 말투, 뭔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성공 비결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성공 철학서 혹은 자기계발서 중에는 일본인 작가가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보다 조금은 앞서갔기 때문일까요? 더 많은 기업들이 생선과 소멸의 경험을 더 빨리 익혀서일까요? 아니면 일본인들의 성공 마인드가 있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성공을 하면 성공 스토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해도 실패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당히 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사업 성패,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80%는 사장의 말투가 결정한다는 표현이 가슴에 꽂히기도 합니다. 출판사 직원들의 역량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팔릴 법한 책을 쓰느냐, 멘트를 만들어내느냐, 이는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자영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일에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팀장, 상사, 그리고 사장과 직원과의 갈등인 것이죠. 일이 어렵다기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소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왜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까? 왜 내 요구사항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익을 내는 사장은 말투가 다르다. 이 책에서는 명쾌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방식이 좋은 것 같다라는 형식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단 하나의 정답으로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다소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를 2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난해한 말은 무조건 골라내라는 것이죠. 즉 두루뭉술한 형용사 이런 형태의 말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명확한 숫자로 변환해서 업무 지시를 하라라는 겁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 더욱 직관적이기 때문이죠. 셋째는 넘버링의 힘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꺼낼 때 주제를 몇 개의 꼭지로 정리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사회생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느냐가 이 기술 3가지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칭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칭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죠. 땡땡땡 씨가 어제 해주신 어떤 업무는 너무 깔끔히 정리되어 있던데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트라이앵글 칭찬법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유독 칭찬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흔히 제3자를 활용한 칭찬법이라고도 합니다. 땡땡하고 어제 대화를 나눴는데 네가 해줬던 어떤 업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의심 없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질책받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속상하잖아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질책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용한 팁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질책받는 일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그 부분만 말하라는 겁니다. 상대방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능력 자체를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샌드위치 질책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질책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질책을 한 다음에 마무리는 다시 칭찬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보다 무엇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실수가 벌어진 것은 뭐 때문이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감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말투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나, 사장의 말투를 바꿀 것인가? 고민된다면 슬기롭게 나의 말투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말투의 기술을 익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